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동하면서 장중 최고 1440원에서 안녕하세요, 하드쇼트입니다. 오늘 환율을 보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오잉? 원달러 환율이 왜 이래?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개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즉 원화 약세이다 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즉 원화 강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오늘 환율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하루 사이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많이 하락했는데요. 한국 돈 원화와 미국 돈 달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지금 풀어드립니다. 어제, 그러니까 5월 2일에 외환시장에서 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동하면서 장중 최고 1440원에서 최저 1391원까지 변동하며 49원에 달하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출렁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건너온 아주 중요한 뉴스 때문이었어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고용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고용보고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미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얼마나 새로 생겼는지,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 못 찾고 있는지, 즉 실업률을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이 성적표를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미국 경제의 체력 지표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표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앞으로 돈의 가치를 어떻게 조절할지, 즉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4월 고용보고서 내용이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원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자리가 13만 3천 개 정도 새로 생겼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발표된 숫자는 17만 7천 명 증가였어요. 예상보다 많이 늘었네. 그럼 미국 경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숫자, 실업률은 예상과 달리 4.2%로 3월과 동일합니다. 장기 실업자는 17만 9천 명 증가하여 총 170만 명인데요. 이는 고용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며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건 노동시장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미국 경제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니 그동안 물가가 너무 오를까봐 금리를 높게 유지했던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이제는 굳이 금리를 그렇게까지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경제가 너무 식을까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가 환율과 무슨 관계가 있냐? 금리 인하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진다는 뜻이에요. 미국에 투자해서 높은 금리 이자를 받으려던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자 별로 안 높네? 하면서 미국 돈인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즉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그 나라 돈인 달러의 가치는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환율 급락은 바로 이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환율 하락에 불을 지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조금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어요.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대화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상무부도 미국 측의 관세 협상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한국 원화를 포함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불안한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달러처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겨둡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위험은 좀 있더라도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주식이나 한국 원화 같은 위험자산으로 돈을 다시 옮기곤 하죠. 이번에 중국이 협상 의사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줄면서 위험자산인 원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이것 또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이후로 국내 요인도 있어요. 일례로 어제 발표된 한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예상 범위 안에 있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2.75%로 아직 동결 상태이고요.
연휴를 앞둔 달러 매도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달러를 매도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추가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또는 현재의 낮은 수준 1,300원 후반대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이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된다면 추가 하락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여부와 국내 정치 상황의 안정성에 따라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실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또 미중 무역 협상의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에 따라서 다시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외환시장도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원달러 환율 관련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